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AWS의 AI 서비스 중에 하나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소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퍼스널라이즈가 출시된 지도 2년 정도가 지났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30분간 이러한 신규 기능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퍼스널라이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도 여러분의 서비스에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왜 출시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구성 방법을 UI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고요. 기존의 사용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신규 기능을 몇 가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데모 쇼핑몰 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접속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퍼스널라이즈가 서비스에 접목되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인화가 왜 중요한지, 아마존과 AWS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이커머스의 상품도 있을 거고요. VOD 서비스의 컨텐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뉴스나 웹툰, 음악 등의 여러 서비스들도 이용하고 계시죠. 이러한 제품들은 결국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양화되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제품 속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 즉 개인화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화란 무엇일까요? 미디어 회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기본 카테고리부터 재생 목록 순위 등등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개인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에서는 심지어 표시된 설명과 이미지까지도 개인화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개인화 추천 분야에서 아마존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아마존의 여러 서비스, 아마존.com, 프라임 비디오, 킨들, 아마존 뮤직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이미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 아마존 전체로 보면 20년 이상의 추천과 개인화에 대한 연구를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com은 1998년 도서 추천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개인화 분야에 투자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개인화를 통해서 이미 많은 곳에서 검색 성능이라던가 결제, 사용자의 만족도, 매출 등등의 여러 군데에서 향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com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페이지의 뷰가 30% 정도가 추천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화 추천을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아마존 또한 지난 20년 동안 룰 기반의 단순한 추천부터 현재의 딥러닝 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고 개선시켜 왔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출시 이전부터 AWS의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아마존의 개인화 추천 역량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서비스가 오늘 소개해드릴 퍼스널라이즈입니다. 퍼스널라이즈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셔도 데이터만 있으면 손쉽게 여러분만의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 머신러닝 추천 모델을 구축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의 노하우가 반영된 여러 알고리즘들을 제공해드리고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세션 기반의 추천을 제공해서 유저의 관심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추천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추천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배포 단계까지 자동화되어서 관련된 인프라 관리를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AWS는 퍼스널라이즈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화 추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기사는 아마존 내 여러 연구 조직 중에 하나에서 공개한 추천 관련 신규 논문이 수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블로그 내용은 작년 8월 퍼스널라이즈의 이러한 새로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능들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WS는 꾸준하게 개인화 추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례가 유저를 기반으로 한 제품 추천인 유저 개인화고요. 제품을 중심으로 유사 제품을 보여주는 유사 아이템 시나리오나 노티피케이션, 이메일, SMS와 같은 개인화된 알림을 만드는 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사 아이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컨텐츠나 제품을 클릭했을 때 주로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노출해주는 그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유사한 제품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죠. 앞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사용 사례에 리랭킹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유저의 과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랭킹을 추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어떠한 아이템의 리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그 리스트를 그 특정 사용자에 맞게 순서를 재배열해 주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인터랙션, 유저,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시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등 필요한 설정들을 찾아서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여러분의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머신러닝의 과정을 전혀 모르셔도 손쉽게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한 API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추천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보면 특정 유저가 영화에 매긴 평점 데이터, 즉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쭉 넣어주시면 이를 퍼스널라이즈는 자동으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이 중에 학습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결과에 검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비율을 측정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모델을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중에 유의미한 데이터 필드, 즉 피처를 식별하고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추론 결과에 반영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머신러닝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퍼스널라이즈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퍼스널라이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세션 기반의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분이 본인의 시계를 보고 있다가 최근에 여자친구를 위한 구두를 보고 계셨으면 앞서 내가 아무리 많은 시계를 봤다고 해도 구두를 추천을 해줘야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는 유저의 이전 세션 정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실시간 추천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퍼스널라이즈가 좋다고 해도 우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매우 단순한 로직의 룰 기반 추천을 원하시거나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익명 사용자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장기적인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케이스에는 퍼스널라이즈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개인화 시나리오는 퍼스널라이즈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에이블리, 브랜디 등의 국내의 다양한 고객사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고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다른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추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퍼스널라이즈 콘솔 UI상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퍼스널라이즈를 구성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CSV 파일로부터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를 API로 수집하는 이벤트 트래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모델을 학습하는 솔루션 생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즉 캠페인을 만들고 사용하는 추론의 단계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화면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퍼스널라이즈 학습의 필수적인 데이터는 인터랙션 데이터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아이템과 상호작용, 즉 가령 평점을 주거나 구입을 했다던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나머지 유저에 대한 성별이나 나이 등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가격, 종류, 재고 유무 등의 아이템 메타데이터 등은 보다 나은 추천 결과를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S3상에서 CSV 형태의 파일로 제공을 해주시면 데이터 준비는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CSV 파일에 맞춰서 퍼스널라이즈의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과정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데이터의 스키마를 JSON 형태로 기입만 해주시면 데이터 준비는 완료되고요. 이후에 이제 데이터 임포트 잡을 선언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솔루션을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3개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시밀러 아이템, 그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이렇게 3개의 그 레시피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3개의 카테고리의 레시피 중 시밀러 아이템과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같은 경우엔 각각 하나의 레시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하는 시점에서 HRNN 계열의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퍼스널라이즈가 출시를 했었는데, 작년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온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레시피가 모든 추천 시나리오를 커버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서 현재는 가장 추천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추가로 그 popularity count라고 해서 단순하게 인기 있는 항목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레시피가 존재하는데, 이 레시피는 다른 레시피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레시피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이 완성되었으면 이를 배포해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해야 하겠죠. 솔루션을 배포를 하면 그것이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하고요. 솔루션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실 수도 있고, API 콜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UI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솔루션 결과에서 Create Campaign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그 캠페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 캠페인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Create Campaign 해서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이제 캠페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드실 때는 필수적으로 앞서 만든 솔루션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캠페인은 결국에는 API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것이다 보니까 원하는 용량, 즉 초당 요청할 트랜잭션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스케일링 되고 사용된 만큼만 과금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캠페인 생성까지 끝났으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해서 추천 결과를 사용하는 일만 남았겠죠. 이때 사용하는 솔루션의 레시피의 종류에 따라서 API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유사 아이템 추천, 사용자 개인화를 위해서는 Get Recommendations라는 API를 활용합니다. 특정 사용자의 맞춤화된 순위로 추천 항목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Get Personalized Ranking이라는 API 콜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시피의 종류별로 사용하게 되는 API와 파라미터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 기준의 추천에는 유저 아이디가 필수고, 유사 상품을 위해서는 제품 아이디가 필수겠죠. 이렇게 간단한 API로 추천 결과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UI도 제공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그 유저 아이디에 맞는 이제 25개의 아이템을 추천한 결과를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퍼스널라이즈의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 살펴보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퍼스널라이즈의 일을 전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객분이 사신 제품과 호환되는 어떤 제품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제품을 검색하고자 할 때 단순히 통계 위주의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화된 특성을 반영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작년에 지속적으로 추가된 퍼스널라이즈의 신규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입니다. 이 레시피는 모든 사용자 추천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단일 레시피로서요. 다음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노출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추천의 연관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아이템 탐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들을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2시간마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아이템 탐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을 하는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항목인 콜드 아이템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권장사항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콜드 아이템을 위한 별도의 모델을 만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출 데이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다른 레시피들은 유저의 선택 결과 하나만 이제 입력으로 받고
글을 통해서 이제 향후 인터랙션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천 결과를 전달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의 경우에는 유저가 선택하지 않은, 하지만 노출된 항목들 데이터도 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글을 이제 향후 추천 결과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유저의 피드백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설명드린 아이템 탐색 기능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다른 레시피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성이라는 값을 학습을 하고, 이 값을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 관련성 값을 매기고, 이 스코어에 따라서 스코어가 높은 값을 이제 유저에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탐색이라는 기능이 반영이 되어서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아이템들을 보다 빠르게 고객분들께 테스트를 해보고 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이 작년에 출시된 기능이 필터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만 이제 선별을 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강제로 추가할 수도 있고 강제로 뺄 수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실 만한 사례가 품절된 상품은 추천을 해주더라도 좋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주기가 어렵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용을 한 영화라던가 아니면 이미 구입한 내용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필터링을 해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퍼스널라이즈의 신규 기능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10분간 데모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리테일 데모 스토어라는 이제 가상의 이제 리테일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GitHub URL에 가보시면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이 있으니까 오늘은 워크숍을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고객으로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한 추천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샘플즈에서 리테일 데모 스토어라는 레파지토리에 가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소스가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오늘 만들 게 리테일 데모 스토어라는 반응형 웹사이트고요. 이 웹사이트의 UI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로 구현이 되어 있고 API 부분은 6개로 나누어서 ECS,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실 필요가 없게 자동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습의 주된 내용인 퍼스널라이즈 부분은 이제 이 인프라와 같이 만들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워크숍 형태로 이제 따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희가 앞서서는 콘솔 상에서 퍼스널라이즈를 구성을 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렸는데 API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이제 AI 하시는 분들이 편해하시는 노트북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형태의 예제로 제공이 되고 이제 우리가 리테일 데모 스토어에서 활용될 추천 서비스를 저 워크숍을 따라서 하시면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구성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어카운트가 있으시면 그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활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요. 저는 US 이스트 1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으실 텐데, 실습용 환경인 점을 좀 감안해서 레이턴시적인 측면들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은 설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할 퍼스널라이즈 캠페인 부분을 자동으로 빌드하겠다라는 옵션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조금 한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만 만드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퍼스널라이즈 학습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인프라 만드는 게 완료가 되면 제가 퍼스널라이즈가 학습되고 있는 단계들을 퍼스널라이즈의 그 콘솔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콘솔 창에 쳐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리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데이터셋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말씀드렸던 3개의 데이터셋, 그 중에서 유저 인터랙션 데이터가 필수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유저 데이터셋을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 타임스탬프 이 정도는 필수 항목들일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디스카운트 여부가 필드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가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유저 관련된 정보는 지금 나이 정보랑 성별 정보만 사용을 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과 카테고리 정도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데이터 임포트 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한 번만 정의하시는 거고, 데이터 임포트 잡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수행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모두 끝나면 옆에 이제 3번째 항목 크리에이트 솔루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데이터 임포트가 모두 끝나서 자동으로 크리에이트 솔루션 단계로 넘어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3개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마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레시피를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그리고 이거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학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될 이제 레시피고요.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유사 상품을 보여줄 심즈 이제 레시피를 학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습이 끝나면 여기서 바로 크리에이트 캠페인 눌러서 이제 API 엔드포인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 버전에 들어가 보시면 완료가 된 버전을 눌러 보시면 이제 매트릭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루션에 이제 이 얼마나 정확한 이제 그 추천을 제공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터 기능을 앞서 설명드린 필터 기능을 하나 사용하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를 빼라, 그리고 오더 컴플리트 된 이벤트가 있는 아이템 아이디를 제거를 하라 라는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리테일 유스 케이스처럼
이제 주문 완료된 내용들은 알아서 추천해주지 않도록 이제 필터를 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캠페인에 들어와서 유저 아이디를 넣고 원한다면 이렇게 필터도 걸고 해서 추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든 이제 리테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성별과 나이 같은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데모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지 간단한 투어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저의 기호에 맞게 저희 프로파일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자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유저의 메타데이터로 들어갈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유저 데이터 중에 가장 유사한 프로파일을 하나 매핑을 해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티나 호건이라는 여성분이 선택이 됐고요. 이 여성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품 추천을 받았더니 스피커나 키보드, 헤드폰 등등의 전자제품이 많이 추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 이제 가장 이분이 좋아할 만한 항목으로 리랭킹하는 기능,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리랭킹이 반영된 리스트를 확인하셨고, 첫 번째 항목들은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상세 페이지, 제가 키보드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유사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Similar Item Recommendation, 심즈 레시피가 사용된 항목 추천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갔더니 이제 페이지에 좀 순서가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오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을 완료를 하면 바로 그 제품이 이제 그 추천 항목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렸는데 여기 데모 가이드를 눌러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시나리오별로 수행을 해보시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와 세 가지 그 카테고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새로운 이제 사용자로 이제 프로파일을 바꿔봤더니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이제 사용자로 바꿨더니 낚시나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AI ML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백서와 이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와 URL을 통해서 리소스 허브에 방문하셔서 관련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AWS의 디지털 교육과정, 강의실 교육 및 자격증을 통해서 기계학습 기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